안녕하세요. 물리학 조규진입니다. 더 프레임 연결된 물체 51번부터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P가 끊어진 직후 가속도의 크기가 A가 B의 2배라 그랬으니까 지금 끊어진 직후에 가속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살펴봐야겠습니다. B의 질량을 모르니까 B라고 두게 되면 지금 이 장력은 B에게 위쪽으로 BG만큼의 힘을 가해주고 있고, 마찬가지로 얘도 BG, 지금 이 용수철마저도 BG가 되면서 모든 게 평형을 이루겠습니다. 기억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P가 끊어지기 전 P가 B에 작용하는 힘과 그 다음에 B에 작용하는 중력의 힘은 그 두 개의 힘이 같기 때문에 B가 정지해 있겠죠. 그 다음 B의 질량을 물어봤는데, 지금 얘는 실이 끊어진 직후로부터는 B는 아래쪽으로 G만큼의 가속도를 받으면서 운동을 하겠고, A는 조건에 따라서 이 G만큼의 가속도를 받으면서 운동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A는 이 G에 자기 질량인 M만큼 R자임을 받을 텐데, 얘는 BG와 정확히 크기가 같게 되겠죠. 따라서 B의 질량은 A의 질량의 2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니은도 맞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 A의 최대 속력을 물어봤는데, 지금 이때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를 X라고 두게 되면 지금 첫 번째 힘의 평형에서 BG만큼의 힘, 즉 이 mg만큼의 힘은 K의 X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금 용수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A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될 때, 그때 속력이 최대가 되기 때문에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모두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식을 써줄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V는 루트 m분의 K 곱하기 X가 되는 것이고, X를 소거해주기 위해서 위식을 다시 써주게 되면 X는 K분의 2mg 넣어주게 되면 V는 2g의 루트 K분의 m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D것도 맞겠네요. 52번입니다. 지금 가에서 먼저 가속도를 먼저 구해주게 되면 B는 20N으로 힘을 받고 있고 전체 질량이 5kg이기 때문에 A와 B는 지금 4m/s 제곱으로 운동을 하고 있겠습니다. 그 다음 조건에 따라서 가속도의 크기가 같다 그랬으니까 지금 나에서는 왼쪽으로 4m/s 제곱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네요.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가에서 A의 가속도의 크기는 4m/s 제곱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에서 F의 크기를 구해주기 위해서 운동방정식을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와 B의 전체 질량 3 플러스 2kg에 4N 곱하기 4만큼 전체 R자임을 가질 텐데, 얘는 왼쪽 방향으로 받는 F에서 B가 받는 20N을 빼준 값이 되겠죠. 따라서 F는 40N이 되겠습니다. 니은도 맞겠네요. 그 다음 장력을 구하라고 써져 있는데, 지금 가에서 이 장력은 T1은 지금 A에게 모두 가해지고 있고 그것은 A의 R자임이 되겠죠. 따라서 가에서는 A의 R자임을 구해주게 되면 3 곱하기 4인 12N이 나오겠습니다. 나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장력을 T2라고 잡고 B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지금 B는 위쪽으로 4m/s만큼의 가속 운동을 하고 있으니 8N만큼의 힘을 받고 있는데, 위쪽으로 이 R자임은 위쪽으로 받는 힘인 T2에서 B가 아래쪽으로 받는 중력인 20N을 빼준 값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N을 빼준 값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T2는 28N이 되겠네요. 따라서 디귿은 틀렸겠습니다. 그 다음 53번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가속도는 주어져 있지 않고 거리랑 시간의 속도의 제곱이 속도가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EAS 공식을 쓰면 빠르게 가속도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2배 찾고자 하는 가속도에 움직인 거리 8m는
6의 제곱인 36에서 2의 제곱인 4를 빼준 값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가속도는 2m/s 제곱이 나오겠네요. 마찬가지로 이 가속도를 가지고서 A의 질량을 찾아내 보겠습니다. 그러면 A와 B는 전체 1 플러스 A만큼의 질량을 가지고 곱하기 2만큼의 R자임을 가지는데 이것은 B가 받는 힘인 10N과 같겠죠. 따라서 A는 4kg이 나오겠습니다. 기억 2m/s 제곱 맞습니다. 다음 A의 질량은 4kg도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이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를 구하라고 써져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 T1의 힘은 오로지 A의 R자임으로 전환이 될 것이기 때문에 A의 R자임만 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A의 질량이 4kg에 가속도인 2m/s 제곱을 곱해주면 8N이 나오겠습니다. 디귿은 틀렸네요. 그 다음 54번입니다. 먼저 질량은 A가 B보다 크다고 주어져 있고 지금 각각 가속도와 장력의 비를 비교하라고 써져 있으니까 하나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랑 비교해서 나에서는 지금 A랑 B의 전체 질량의 합이 변하지 않고 대신에 A와 B가 받는 전체의 힘이 커졌기 때문에 지금 가속도는 나가 가보다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정확한 계산을 해보자면 A의 가는 지금 A와 B의 전체 질량 A 플러스 B에서 B가 받는 힘인 BG를 위에 올려준 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A의 나는 A와 B의 질량에 A가 받는 A의 무게를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장력의 크기를 구할 차례인데요. 지금 가에서의 장력은 A의 R자임이 되는 것이고 나에서의 장력도 마찬가지로 B의 R자임이 되기 때문에 지금 가와 나에서 곱해준 것에 각각 A와 B의 질량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쪽은 ABG, ABG, 아래쪽은 A 플러스 B가 되니까 이 두 개의 장력은 동일하겠네요. 그 다음은 55번입니다.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바로 가속도를 구해주겠습니다. 얘는 지금 아래로 30N의 힘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얘의 가속도는 7.5m/s 제곱이 나오겠습니다. 나에서는 아래쪽으로 B쪽으로 30N, A쪽으로 10N의 힘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전체 R자임은 20N B쪽으로 될 것이고 질량을 고려해주면 가속도는 5m/s 제곱이 나오겠네요. 지금 여기서 F가는 얘도 마찬가지로 항상 봐왔던 것처럼 A에게만 힘을 주고 있으니까 A의 R자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F의 가는 A의 질량에 가속도를 곱해준 7.5N으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장력을 T2라고 잡게 되면 어느 쪽을 봐도 상관은 없으나 A를 보고 기준으로 보면 A는 지금 위쪽으로 5m/s 제곱의 가속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의 R자임은 5N이 되는데 이것은 A가 위쪽으로 받는 힘 T2에서 A가 받는 중력인 10N을 빼준 값이 되겠죠. 따라서 T2는 15N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F 가분의 F 나의 값은 2분의 1이 되겠네요. 56번입니다. 지금 얘는 계산이 조금 있는 문제인데 차근차근 천천히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문제 조건을 먼저 써주게 되면 가에서의 가속도를 A, 나에서의 가속도를 3A, 그 다음에 가에서의 장력을 F, 나에서의 장력을 EF라고 써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도 첫 번째로 운동 방정식을 써주게 되면 지금 이 가속도 A에 대해서 A와 B 전체의 질량 M 플러스 라지 M의 질량 가속도를 곱해준 것이 라지 F에서 B가 받는 힘을 빼준 게 되겠습니다. 가에서 마찬가지로 나에서도 똑같이 작성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스몰 M 플러스 라지 M의 3A를 곱해준 것이 지금 여기서는 F 플러스 MG가 되겠네요.
따라서 이 첫 번째 식의 3배를 곱해준 게 얘랑 같아지기 때문에 mg라고 쓸 수가 있을 것이고, 따라서 f의 크기는 2mg가 되겠습니다. 이제 또 a와 라지 m을 구하기 위해서 이 장력에 대한 정보를 사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장력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기 위해서 b를 바라보면서 또 운동 방정식을 써주겠습니다. 그러면 b는 지금 가에서 위쪽으로 ma만큼의 r점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위쪽으로 당겨주는 f에서 mg를 빼준 값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에서 b는 지금 아래쪽으로 3a로 가속 운동을 하고 있는데, 얘는 f 플러스 mg에서 2f를 빼준 값이 되겠죠. 이제 라지 f가 2mg였으니까 따라서 얘는 3mg에서 2f를 빼준 값이 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식의 3배를 곱해주게 되면 얘랑 같아지기 때문에, 따라서 3f에서 3mg를 빼준 값이 3mg에서 2f를 빼준 값과 같고, 따라서 스몰 f는 1.2mg가 나오겠습니다. 스몰 f가 1.2mg를 다시 이 식에 넣어주게 되면 ma는 0.2mg가 나오죠. 따라서 a의 가속도의 크기는 0.2g인 게 확인이 되겠습니다. 이제 다시 a의 가속도가 0.2g인 걸 알기 때문에 얘를 다시 첫 번째 식에 끌고 오게 되면 이걸 통해서 이제 라지 m의 질량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다시 첫 번째 식을 써주겠습니다. 가속도는 a였는데 얘는 0.2g였으니까 이것이 라지 f에서 mg를 빼준 것은 mg가 된 것이죠. 따라서 m 플러스 라지 m은 5m, 라지 m의 질량은 스몰 m의 질량의 4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 구했으니까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라지 m은 m 질량의 4배이다. 맞습니다. 가에서 a의 가속도의 크기는 0.2g인데 이제 f를 구했을 때 f가 2mg였기 때문에 얘는 이 전체도 0.2g가 되겠죠. 따라서 니은도 맞겠습니다. 그 다음 나에서 실이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지금 a에게 있어서 a의 r자임이 될 것이기 때문에 a의 r자임을 구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이제 a의 r자임을 구해주게 되면 a의 질량 4m에 a의 가속도 0.6g를 곱해준 2.4mg가 되는 것이고, 얘를 f를 넣어서 얘를 또 계산을 해주게 되면 5분의 6에 2mg죠. 얘도 마찬가지로 2.4mg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맞겠네요. 그 다음 57번입니다. 지금 t는 3t0초일 때랑 t는 t0초일 때 지금 이 두 개의 가속도의 크기가 같다 그랬으니까 이 실이 끊어진 이후의 가속도를 t0로 끌고 오는 게 더 편하겠죠. 따라서 실이 끊어졌을 때의 가속도를 구하면 3분의 2g가 될 것이고, 아래쪽 방향 힘을 주지 않았을 때, 실이 끊어졌을 때가 아니라 힘을 주지 않았을 때의 가속도가 되겠습니다. 3분의 2g. 따라서 이제 힘을 주었을 때는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3분의 2g의 가속도를 가지고 운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f를 구해주기 위해서 a와 b 전체 질량 3m의 가속도의 크기 3분의 2g를 곱해준 것이 a와 b의 r자임이 되기 때문에 얘는 마찬가지로 같은 방향인 f에서 2mg를 빼준 값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f는 4mg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t는 t0일 때와 t는 3t0일 때 장력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먼저 t는 t0일 때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때는 a랑 b가 위쪽으로 3분의 2g의 가속도로 운동을 하게 되고, 이 장력의 크기를 구하려면 b를 보는 게 합당하겠죠. 따라서
B는 3분의 2G 곱하기 2m만큼의 R자임을 가지는데 이것은 위에서 당겨주는 F1에서 자기가 받는 중력인 EMG를 빼준 값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힘이 없을 때 장력을 또 구해주면 이제 B는 아래쪽으로 3분의 2G의 가속도로 운동을 하게 되고 이제 이때는 중력의 방향과 같고 F2를 빼준 값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F1은 3분의 10mg가 될 것이고요. F2는 2에서 3분의 4를 빼주게 되면 3분의 2mg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F1분의 F2의 비율은 5가 나오겠네요. 그 다음 58번입니다. 먼저 지금 가에서 전체 가속도가 0.4g라는 것은 이걸 통해서 바로 A와 B의 질량비를 유추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A와 B 전체 질량에 가속도 0.4g를 곱해준 것이 B가 받는 중력의 힘과 같아야 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렇게 만족시켜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A의 질량은 B의 질량의 3배가 되겠습니다. 1.5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A의 질량을 3m, B의 질량을 2m 라고 두면 문제를 풀기가 편하겠죠. 지금 나에서는 힘을 주고 있는 물체가 A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의 가속도는 0.6g로 빠르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질량은 A가 B의 2분의 3배 맞죠? 1.5배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서 B의 가속도의 크기는 3mg에서 전체 5m을 나눠준 6g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장력의 크기를 물어봤는데요. 지금 실이 A를 당기는 장력은 여기서 A의 R자임이 될 것이고 여기서도 실이 A를 당기는 장력은 마찬가지로 B의 R자임이 될 것입니다. 근데 아까 문제에서 살펴봤듯 이런 형태에서는 지금 이 장력은 변하는 게 없기 때문에 따라서 지금 이 장력의 크기는 가랑 나에서가 같겠습니다. 계산으로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의 가에서의 장력은 A R자이면 3m 곱하기 0.4g가 되는 것이고 나에서의 장력은 B 질량 곱하기 0.6g가 되는 것인데 둘 모두 1.2mg로 동등합니다. 59번입니다. 지금 문제 조건에 따라서 지금 여기서의 크기를 F, 그 다음에 얘를 T1, T2로 놔주게 되면 T1과 T2를 F에 대해서 표현해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가에서의 가속도는 전체 R자인 mg의 3m, 따라서 3분의 1g의 가속도로 운동을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지금 나에서는 3분의 2g의 가속도로 운동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해왔듯 이 F는 이제 수레에게 가해지는 R자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F는 수레 전체 무게 곱하기 3분의 1g가 되겠죠. 따라서 3분의 2mg가 되겠습니다. 그럼 나에서 T1과 T2를 구해주자면 먼저 T1은 아까도 말했듯 수레의 R자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T1은 m 곱하기 3분의 2g가 될 것입니다. 이제 T2를 구하기 위해서 B를 바라보면 B는 m 곱하기 3분의 2g의 가속도로 아래 방향으로 운동하고 있죠. 얘는 B가 받는 중력에서 T2를 빼준 값이기 때문에 T2는 3분의 1의 mg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F에 대해서 표현을 해주면 얘는 3분의 2 mg니까 F랑 같고 얘는 3분의 1 mg니까 0.5의 F와 같겠습니다. 그 다음 60번입니다. 먼저 가를 보게 되면 가가 4m/s제곱의 가속도로 운동을 하고 있는데 8N의 힘을 받는다는 것은 A는 2kg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나에서도 전체가 8N인데 이 A와 B의 가속도가 1m/s 제곱이라는 것은 B가 6kg이라는 걸 의미하겠습니다. 따라서 모두 질량을 써줄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다에서는 A와 B의 질량이 2kg 대 6kg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도 가속도를 구해줄 수가 있죠. 전체 받는 힘인 60N에서 A와 B의 질량을 더해준 8kg을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가속도는 7.5m/s 제곱이 되겠네요. 따라서 A는 7.5m/s 제곱이 되겠습니다. 기억부터 보면 A의 질량은 2kg로 방금 우리가 앞서서 구했고, 그 다음 나에서 B가 A에게 작용하는 힘은 A가 B에게 작용하는 힘과 같고 얘는 B의 R자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6 곱하기 1 해서 6N이 나오겠죠. A는 7.5m/s 제곱 맞습니다. 그 다음은 61번입니다. 지금 전체 가해주는 힘이 30N인데 이 30N은 A의 R자임의 합과 B의 R자임의 합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가해서 A의 R자임이 10N이기 때문에 B의 R자임은 20N이 되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 A와 B의 가속도는 모두 동일해야 하기 때문에 이 R자임의 B는 결국 질량의 B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B는 2kg인 걸 찾을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또한 여기서 이 가속도를 찾게 되면 A는 10N의 힘을 받고 있고 질량이 1이기 때문에 10m/s 제곱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나에서는 전체 20N에서 질량이 3, 따라서 3분의 20m/s 제곱으로 운동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기억, 가에서 B가 아니라 A에 작용하는 R자임의 크기가 10N이 되겠죠. 그 다음 A의 가속도의 크기를 구해주면 A는 가에서는 10m/s 제곱, 나에서는 3분의 20이 가속도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나에서 용수철저울로 측정한 힘의 크기는 많이 했었죠. 지금 A의 R자임이 됩니다. 따라서 3분의 20N 맞겠네요. 그 다음 62번입니다. 먼저 얘도 이제 힘 조건을 다 읽어보면 지금 1에서 가해지는 힘의 크기가 3분의 1 mg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B의 질량을 구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그럼 이제 이 3분의 1 mg를 사용해주기 위해서 A의 R자임을 살펴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 3분의 1 mg는 A의 R자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A는 지금 3분의 1 g의 가속도로 운동을 하고 있는 셈이 되겠네요. 따라서 많이 했듯이 B의 질량을 B라고 잡아주게 되면 A와 B의 전체 질량의 합에 3분의 1 g를 곱해준 것은 BG가 되겠네요. 따라서 3B는 M 플러스 B, 따라서 B의 질량은 0.5m이 되겠습니다.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B의 질량은 2분의 1m이죠. 그 다음 A의 가속도의 크기를 물어봤는데 지금 가에서는 3분의 1g였고, 그 다음에 나에서는 A가 mg만큼의 힘을 받고 또 B가 반대로 0.5mg만큼의 힘을 받는데 이 R자임의 합은 가에서 0.5mg랑 동일하죠. 따라서 A의 가속도의 크기도 가랑 나가 3분의 1g로 동일하겠습니다. 그 다음 2에 측정된 힘의 크기를 물어봤는데 얘는 많이 했던 장력 구하기죠. 따라서 A를 봐주게 되면 A는 아래쪽으로 3분의 1 G 곱하기 M 이고 아래쪽으로 받는 중력에서 장력인 F를 빼준 값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F는 3분의 2mg가 되겠네요. 63번 가겠습니다. 먼저 이제
문제 조건에서 B가 운동 반대 방향으로 힘 F를 받고 있고, 그 다음에 2초에서는 여기 연결된 실이 끊어졌다고 했죠. 그럼 끊어지고 나서 가속도의 크기는 1m/s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F의 방향을 먼저 찾아봐야 하는데, 만약에 F가 왼쪽 방향이었다면 끊어지고 나서 지금 A의 운동 방향과 그 다음에 B의 이 힘의 방향이 모두 동일해지기 때문에, 따라서 F는 왼쪽 방향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따라서 F는 오른쪽 방향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실이 끊어지고 나서 이 전체 가속도가 1m/s 제곱이 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F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F를 구해주기 위해서 A와 B 전체 R자임을 구해주면 먼저 1 플러스 2에 1이 되는 것이고, 얘는 지금 F의 방향과 반대가 되어야 하니까 운동 방향이 아래쪽 방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얘는 뭐랑 같냐면 10N에서 F를 빼준 것과 같고, F는 따라서 7N이 되겠네요. 따라서 가에서 맨 처음에 정지 상태를 이루기 위해서는 왼쪽으로 7N만큼 당겨주게 되면 지금 나머지 3N을 C가 받아야겠죠. 따라서 C는 C의 질량에 중력 가속도를 곱해준 게 3N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C는 0.3kg이 되겠습니다. (64번)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에서는 2kg짜리가 20N, 3kg짜리가 30N으로 힘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전체 R자임은 10N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질량이 10kg인 것을 고려를 해주면 지금 이때의 가속도는 1m/s 제곱이 되겠죠. 나에서는 2m/s 제곱이 되겠네요. 지금 나에서 이 질량 m을 찾아주기 위해서 운동 방정식을 기술을 해줘야겠죠. 그러면 이 4개의 물체의 질량 전체의 합에 가속도를 곱해준 것은 R자임이 되는데, 지금 여기서 오른쪽에서 30 플러스 10mN, 왼쪽에서 20N으로 힘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10 플러스 10mN이 되겠네요. 따라서 5 플러스 5m이 10 플러스 m이 되기 때문에 m의 질량은 4분의 5kg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억 맞고요. 니은은 틀리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장력이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7N만큼 크냐고 물어봤는데, 지금 여기서의 Q에서의 장력은 이 2kg짜리랑 5kg짜리를 동시에 끌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따라서 이 2kg짜리랑 5kg짜리의 R자임의 변화를 알면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가속도가 1m/s에서 2m/s로 1만큼 증가를 했고, 그 다음 전체 질량이 2 플러스 5kg이기 때문에 R자임은 7N만큼 증가했겠네요. 이것도 맞겠습니다. 그 다음 65번입니다. 일단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표기를 하면, 이쪽 여기서 오른쪽으로 F만큼의 힘을 받고 있고, 장력은 EF, F라고 둘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 장력을 찾아주기 위해서 얘도 마찬가지로 운동 방정식을 써서 가속도가 동일하다를 쓰면 되겠죠. 먼저 A를 기준으로 보면 아래 방향으로 받는 3mg와 위로 받는 EF, 그것에서 자기 자신의 질량을 나눠주면 가속도가 되겠습니다. 얘는 B에서도 마찬가지로 동일하니까 왼쪽 방향으로 받는 EF, 오른쪽 방향으로 받는 F가 자기 자신을 질량으로 나누면 동일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구해주게 되면 6mg 마이너스 4F가 3F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F의 크기는 7분의 6mg가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얘를 다시 여기에 넣어주게 되면
이제 실제로 가속도 값을 구할 수 있으니까 가속도 값도 구해봅시다.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걸 끌어와서 F 자리에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가속도는 7분의 3g가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F의 크기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왼쪽의 힘, 오른쪽의 힘, 가속도를 통해서 운동방정식을 써주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F에서 라지 F를 빼준 게 C의 R자임이 되겠는데, 얘는 C의 질량의 가속도인 7분의 3g를 곱해준 것과 같게 되겠죠. 따라서 7분의 6mg 빼기 F는 7분의 3mg니까 F는 7분의 3mg가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은 66번입니다. 먼저 M1일 때 이 장력의 크기를 16N, 그 다음에 M2일 때 장력의 크기를 15N으로 줬으니까 M1일 때를 가정해서 먼저 풀어보고 M2일 때, M3일 때를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M1일 때 이 장력의 크기가 16N이라는 것은 A는 아래쪽으로 10N의 힘을 이미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A의 R자임이 위쪽으로 6N이 되겠네요. 따라서 이때의 가속도의 크기는 6m/s 제곱이 나오겠습니다. 전체 가속도의 크기가 되겠죠. 따라서 이를 통해서 또 운동 방정식을 기술을 해주면 전체 A와 B와 추의 무게 질량을 모두 더한 3 플러스 M1 가속도를 구해준 값이 M1이 받는 질량에서 A가 받는 10N을 빼준 값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계산을 해주게 되면 M1은 7kg이 나오겠네요. 마찬가지로 M2도 구해주겠습니다. 먼저 M2일 때는 이제 받는 여기 있는 장력이 15N이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제 A가 받는 전체 R자임은 5N으로 1N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가속도는 5m/s 제곱이 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식을 작성해주면 3 플러스 M2에 6배를 곱해준 게 10M2-1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8M2가 4M2가 여기에 5가 들어가야 되죠. 따라서 5배 M2가 25가 되기 때문에 M2의 질량은 5kg이 되겠네요. 따라서 M1과 M2의 질량의 차이는 2kg이니까 M3의 질량은 문제 조건에 따라서 3kg이 나오겠네요. 따라서 이제 3kg을 가지고 이제 다시 장력의 크기를 구해주게 되면 장력의 크기를 구해줄 수가 있겠죠. 얘를 T1이라고 잡게 되면, 그러면 전체 받는 R자임은 30N에서 10N을 뺀 20N이고 질량의 합은 6kg, 따라서 가속도는 10분의 3이 되겠습니다. 이제 10분의 3m/s 제곱을 가지고 이제 나머지 필요한 장력들을 구할 수가 있겠죠. 먼저 기억부터 풀어보겠습니다. 1에서의 A의 가속도의 크기는 6m/s 제곱 맞습니다. 다음 2에서 Q가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물어봤는데 장력을 구해줘야겠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Q가 추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보는 게 좀 더 편하겠죠. 그러면 지금 2에서는 추의 무게가 5kg이었고 그 다음에 전체 가속도가 5m/s 제곱이었으니까
이 추에 대해서 운동 방정식을 쓸 수 있겠습니다. 추의 무게 5kg 곱하기 5N, R자임은 아래 방향이고, 이것은 어떤 것이랑 같냐면 추가 중력으로부터 받는 중력인 50N에서 이때 가해주는 힘은 F를 빼준 값과 같겠죠. 따라서 F는 25N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니은은 틀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역을 구하라고 써져 있는데, 기역은 마찬가지로 여기 장력을 구하는 거 있죠. 저쪽에 장력을 구해주기 위해서 아까 구한 이 가속도를 가지고 오면 A는 지금 1kg짜리로 위쪽으로 3분의 20m/s 제곱만큼의 가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A는 3분의 20N으로 위쪽으로 힘을 받고 있는데, 장력에서 얘가 받는 중력을 빼준 것과 같겠죠. 따라서 T는 3분의 80N이 되겠습니다. 기역이 14랑은 차이가 있겠죠. 여기가 10분의 3m/s니까 80N이 아니라 40N이 되겠네요. 그 다음은 67번 풀어보겠습니다. 얘는 이제 Q가 끊어졌을 때 P가 끊어졌을 때 Q가 끊어졌을 때 A의 가속도를 B의 속력을 주어져 있는데, 먼저 P만 끊어졌을 경우 F의 크기도 모르고 B의 질량도 모르기 때문에 Q가 끊어졌을 때를 가정하고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Q가 끊어진 경우에는 지금 이 가속도 시간 그래프를 보게 되면 가속도가 4m/s 제곱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Q가 끊어진 경우에는 5m/s 제곱이 되겠네요. 따라서 지금 이 4m/s 제곱으로 A와 B의 질량비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A와 B의 질량 전체 합에 가속도를 곱해준 것은 A와 B가 받는 전체 R자임의 힘과 같겠죠. 지금 여기선 Q가 끊어진 상태니까 A가 중력으로부터 받는 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4B는 6A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A의 질량을 A의 질량을 2M, B의 질량을 3M이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F만 찾아주면 되겠죠. 그럼 또 F를 찾아주기 위해서 전체 운동 방정식을 P가 끊어진 경우에 대해서 다시 작성을 해보면, 그러면 지금 전체 가속도는 5m/s 제곱입니다. 따라서 질량의 합인 3M 플러스 3kg이 되는 것이고, 그게 F와 동일하게 되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 이 F는 또 어떤 거랑 같아야 하냐면, 맨 처음에 F를 작용했을 때 A, B, C가 정지했다고 했기 때문에 이 F는 A가 아래쪽 방향으로 받는 중력인 20M과 동일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개를 같다고 해서 놓게 되면 3M 플러스 3이 4M이 나오죠. 따라서 M의 질량은 3kg입니다. 근데 앞서 구했듯 A의 질량은 M의 2배, B는 M의 3배라고 했기 때문에 A와 B의 질량은 각각 6kg, 9kg이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은 68번입니다. 먼저 문제를 이해를 하셨다면 지금 동일한 시간 동안 B는 Q에서 H만큼 갔고, 그 다음에 A는 P점에서 EH만큼 그 거리만을 움직인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운동할 때까지 걸린 시간을 전체 T초라고 잡게 되면 A는 일정 속도 V로 T초를 운동을 했으니까
전체 거리가 2h가 되겠습니다. 근데 A와 C는 지금 가속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속 운동을 하는데 가속도를 구해주면 먼저 A와 C의 질량이 동일하다고 문제 조건에서 줬기 때문에 따라서 지금 가속도는 2분의 1 G가 되겠네요. 따라서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사용을 해주게 되면 2분의 1에 2분의 1 G에 T 제곱을 해준 것이 이만큼 움직인 거리 H가 되겠죠. 따라서 V는 첫 번째 2H분의 T에서 이제 두 번째 식에서 T를 G와 H에 대해서 정리하고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식에서 T를 정리를 해보면 T는 2분의 2 곱하기 루트 G분의 H가 나오겠네요. 따라서 이 T를 여기에 대입을 해주게 되면 2랑 1은 날아갈 것이고 H 곱하기 루트 H분의 G가 될 테니까 얘는 루트 GH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69, 70, 71번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9번입니다. 지금 이제 문제를 다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지금 2t에서 3t 쪽까지 가속도는 g, 0에서 2t 쪽까지 가속도는 2분의 1 g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이것들을 살펴보면 지금 얘는 2분의 1 g의 가속도로 2t초 동안 운동을 했고 그 다음 얘는 g의 가속도로 t초 동안 운동을 했기 때문에 먼저 여기서의 속도는 gt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가속도가 절반에 이동 걸린 시간이 2배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의 속력의 변화량도 똑같겠습니다. 따라서 이쪽에서의 속력은 GT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2t초까지 지금 A와 B가 움직인 거리가 S라고 주었으니 지금 이 그래프에서 여기 밑면적이 차지하는 넓이가 결국 S가 되겠습니다.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t초일 때 A의 가속도의 크기는 3분의 1g가 아니라 2분의 1g가 되겠죠. 그 다음 t초일 때 실이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여러 번 했듯이 A에게 작용하는 R자임이 되는 것이고 지금 중력 그때 가속도 2분의 1g에 A의 질량을 곱해주면 2분의 1 mg가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 S의 넓이를 구해주는 건데 아까 구했듯이 여기서의 속도는 2gt, 여기서의 속도는 gt, 평균 속력을 사용을 해주면 2분의 3 gt에 걸린 시간 2t초를 곱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3의 gt의 제곱이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은 70번입니다. 지금 여기서도 지금 A는 오른쪽으로 T만큼의 힘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마찰이 있는 면에서 왼쪽으로 F만큼의 힘을 받게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F의 힘이 없을 때는 지금 모든 R자임이 B의 중력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따라서 0에서 T초 사이 이 구간에서의 가속도는 mg 나누기 3m 3분의 1 g가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지금 시간이 2배 길어졌으니까 방향을 고려해서 방향도 고려해주면 가속도는 마이너스 6분의 1 g가 되겠네요. 일단 기억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이 V0가 얼마인지를 구하고 있는 문제인데 얘는 그때 가속도 g에 t0초를 곱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V는 3분의 1 GT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0.5T일 때, 2T일 때 실에 작용하는 장력을 구하라고 써져 있습니다. 먼저 0.5T일 때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0.5T 제로일 때는 지금 이 F가 작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장력이 A의 R자임이 되겠죠. 따라서 이 장력을 구해주게 되면 이 T1은 A의 질량에 가속도 3분의 1 g를 곱해준 3분의 2 g가 되겠습니다. 3분의 2 mg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2t0초일 때 장력을 또 구해주게 되면 이때는 F가 왼쪽으로 A에게 작용을 하고 오른쪽으로 T가 작용을 하면서 전체 R자임의 방향은 가속도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왼쪽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왼쪽 방향인 R자임
6분의 1 G에 EM을 곱해주는 것은 왼쪽으로 작용하는 힘인 F에 오른쪽으로 작용하는 힘인 T를 빼준 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구해주려면 F를 알거나 T를 다른 방식으로 구해야겠죠. T는 지금 B에게도 동일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B를 보면서 T를 구해주겠습니다. 그럼 B는 지금은 위쪽으로 6분의 1 G의 가속도로 운동을 하고 있겠습니다. 질량이 m인데 이것은 위쪽으로 작용하는 장력인 T와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자신의 중력이 되겠죠. 따라서 장력 T는 6분의 7mg가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도 구했지만 지금 T2 ET0일 때 장력은 6분의 7mg, T1은 3분의 2mg였으니까 0.5T일 때가 2T일 때보다 작은 게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F를 구해주려면 지금 여기서 양변을 T2로 더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F는 3분의 1mg 더하기 6분의 7mg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얘는 6분의 9mg 정리해주면 2분의 3mg가 되겠네요. 마지막 71번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A와 C가 달려있고 여기서는 A랑 B가 달려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주안해야 할 점은 이 전체 질량은 달라지지 않았는데 지금 거리가 같아지고 그 다음에 가속도는 모르는 상태에서 속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럼 얘는 EAS 공식을 사용을 하면 조기 속도가 0이었기 때문에 지금 E는 상수, 그 다음에 움직인 거리도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가속도 A는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가에서의 가속도를 4A라고 두고 나에서의 가속도를 A라고 둘 수가 있겠죠. 이대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운동방정식을 기술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가에서는 4A에 전체 질량 3M 플러스 라지 M이 되는데 이것이 라지 M G에서 스몰 M G를 빼준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A에서 전체 질량을 곱해준 거에서 지금 얘는 2mg, 아래로 mg니까 전체 알짜임은 mg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4배의 mg가 라지 mg 마이너스 mg가 되기 때문에 라지 m은 mg 질량의 5배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억은 루트 2배가 아니라 4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라지 m은 5배 m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속도를 구해주게 되면 EAS를 써서 이 L에 대한 식을 써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나에서 보게 되면 가속도 A를 찾게 되면 지금 전체 알짜임 mg에서 C의 질량이 5m이었기 때문에 전체 질량의 합은 8m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가속도는 8분의 1g가 되겠네요. 따라서 EAS 공식을 한번 써주게 되면 2 곱하기 8분의 1g 곱하기 움직임거리 L이 속도 V의 제곱이 될 테니 L은 4V 제곱분의 G가 되겠습니다.